운곡 원천석. 나라가 피폐해지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혼란스러웠던 고려발. 젊고 패기에 가득 찬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야망을 가슴에 품고 그 뜻을 이루려 조정의 중신들을 비롯한 노장군 최영과 은근히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심은 흉흉해지고 백성들의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도 나라의 녹을 먹는 이들은 제밥그릇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본 운곡 원천석은 이런 현실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탄식했지요. 어허,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으리.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가 백성들의 안위를 헤아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백성들과 함께 농사를 짓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원천석은 미련 없이 벼슬을 버리고 치악산 자락으로 내려와 농사를 지으며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원천석은 학문이 워낙 뛰어났던지라 네로라 하는 집안의 자제들이 그에게 학문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는데 그 중에는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도 있었습니다. 원천석은 이방원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으나 이방원의 사람 됨됨이가 반듯하고 또 학문의 조예가 깊음을 알고 허락했지요. 아비는 비록 권력에 빠져 있다 하나 방원이는 그렇지 않을 게야. 그러나 훗날 원천석의 기대와 달리 이방원이 아버지 이성계가 고려의 충신들을 제거하고 조선을 개국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했음을 알고 씁쓸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다는 사실은 원천석의 화를 불렀지요. 내가 방원이만큼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었거늘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2번이나 일으키고 왕위에 오르자 자신이 잘못 가르쳤다고 책망하며 더욱더 세상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한편 왕위에 오른 태종 이방원은 그 옛날 스승이었던 원천석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스승의 고매한 인품과 높은 학문의 경지를 잘 알고 있는 그는 이제라도 스승을 모시고 정사를 의논하고 싶었습니다. 태종은 스승이 직과하고 있는 치악산으로 신하를 보냈습니다. 운곡 선생, 전하께서 지금 당장 선생을 모셔오라는 명을 내렸사옵니다. 하오니 어서 채비를 하시어 어명을 받도옵소서. 한양에서 내려온 신하들은 원천석에게 허리를 굽히며 말했지만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소. 하지만 고려 왕조를 모시던 몸이 어찌 새 나라의 임금을 모실 수 있겠소. 돌아가서 나는 갈 수 없노라 아뢰시오. 신하들은 계속해서 어명을 받들기를 권했지만 원천석은 완고하게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신하들을 보냈지만 매번 거절당하자 조바심이 난 태종은 직접 스승을 모시러 가야겠다고 생각해 미복 차림으로 사령 몇 명을 데리고 길을 나섰지요. 하지만 태종이 치악산에 도착했을 때 원천석이 그 소식을 듣고 자리를 피한 뒤였습니다. 스승의 흔적을 찾아다니던 태종의 눈에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노파가 보였습니다. 태종은 노파에게 다가가 물었지요. 혹 여기 사시는 운곡 선생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는가? 운곡 선생을 찾으시옵니까? 그렇소. 선생 말씀이 오늘 태백산으로 나들이 가신다 하더이다. 노파는 원천석이 미리 알려준 대로 태종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스승이 자신을 피해 어디론가 숨은 것을 눈치챈 태종은 탄식하며 말했지요. 그렇게도 이 미련한 제자를 받아줄 수 없단 말씀이십니까? 태종은 7일간이나 큰 바위에 앉아 기다리다가 결국 산속 어디쯤 계실 스승을 향해 큰 절을 올리고는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종이 앉아서 원천석을 기다리던 바위를 일러 사람들은 주필대라 하였고 후에는 태종대라고 이름이 바뀌었지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는 태종에게 원천석이 간 길을 거짓으로 알렸던 노파는 그가 임금인 것을 알고 그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 강물에 투신하여 죽음으로 사죄를 하게 됩니다. 그 노파의 이름을 따
그 강을 노구소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훗날 상황 자리에서 물러난 태종은 다시 한번 스승인 운곡을 만나기를 청하자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웠던 운곡은 이방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그리워하던 이방원은 원천석을 원망하며 왜 이제야 저를 찾아온 것입니까? 그리 불러도 오지 않으시더니 라고 말하며 원망과 반가움이 가득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아침에 행한 일이 저녁에 후회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황혼길을 걷는 마당에 다 떨쳐버리고 제자님과 술이나 한잔 나누려고 이리 찾아왔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술이 참 달겠습니다. 태종은 원천석에게 자신의 손자들도 소개했는데 그중 수양대군을 본 원천석은 할아버지와 닮았다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일렀지요. 태종을 닮은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할 것을 예감했던 것일까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이방원과 재회한 원천석. 그것은 아마도 이방원이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깨우치길 기다렸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후에 태종은 원천석의 자식에게 대신 벼슬을 주어 스승에 대한 감사의 예를 대신했습니다.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 때도 추초로다.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여시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개워 하노라.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보다 내일 더 활짝 필 하루를 기다리며 지금까지 블루밍 꼰이었습니다.